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아릴이 라이브 세미나는 부득이하게 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아릴이 멤버십 준비 때문에 아라세는 이번 주에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사실 장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어벤져스가 개봉하는데 저는 어제 저녁부터 이제 수시로 CGV 앱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맥스를 예매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아이맥스가 안 열렸더라고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혹시 저처럼 어벤져스 아이맥스 예매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아이맥스가 열렸어요. 그러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스타그램 DM도 좋고요. 페이스북 메신저도 좋고 파티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좋은 정보는 같이 공유해가지고 꼭 명당 자리에서 영화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오디오 77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 중인 아리리 멤버십 곧 런칭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애플과 퀄컴이 무려 2년간에 걸친 아주 지저분했던 법적 분쟁을 끝내고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합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였는데요. 이번 분쟁에 대해서는 4월 15일자 아리 오디오에서도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분쟁의 요지는 애플이 이 퀄컴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퀄컴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칩을 무기로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가격을 불필요하게 상승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애플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퀄컴이 이렇게 과하게 로열티를 챙겨가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자들이 비싼 휴대폰을 사도록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몸이 돼서 이 퀄컴의 사업 모델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 간의 싸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히 법정 싸움을 넘어서서 이 두 회사 간의 굉장히 심한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달았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미국을 넘어서서 중국, 독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전이 됐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이 퀄컴이 몇몇 다른 외국 나라의 법정에 가서 애플 휴대폰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애플의 영업을 방해한 거죠. 이렇게까지 감정이 극심하게 감정 싸움이 치달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전 전적으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정 싸움에서 좀 물러서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에 삼성과 이런 비슷한 분쟁을 벌일 때도 그때는 무려 7년을 끌고 가서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극적으로 이번에 합의가 나온 겁니다. 일단 이 합의가 왜 나왔을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인텔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애플과 퀄컴 간의 법적 분쟁이 극적인 합의로 끝났다는 소식 바로 직후에 이 인텔이 이 5G 관련 사업을 접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이제 애플이 퀄컴과 이례적으로 합의에 이른 이유는 인텔이 5G 칩을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G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애플도 5G 휴대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갈 5G 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G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퀄컴이라든가 화웨이 정도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퀄컴처럼 대량으로 이 5G 칩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아예 생산을 접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애플로서는 이 퀄컴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더 눈을 넓게 이렇게 바라봤으면 화웨이도 있었는데 네, 화웨이 칩을 도저히 애플 폰에 넣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애플은 이 5G 휴대폰 생산을 위해서 이 퀄컴과의 법적 분쟁을 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쟁이 사실 합의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승자는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쟁에 굉장히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애플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 퀄컴의 사업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퀄컴으로서는 막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로열티 매겨가지고 돈 버는 이 기존에 자신들이 돈을 벌어온 이 사업 모델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합의에 이름으로써 이 상황에서 일단은 빠져나오게 된 셈이죠. 이번 합의가 퀄컴에게 이득이었다는 사실은 합의 발표 직후에 퀄컴의 주가 변동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이 애플과의 법적 분쟁 때문에 이 퀄컴의 주가가 타격을 받아왔었는데요. 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 직후에 주가가 무려 23%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퀄컴의 위기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걸어놓은 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적 용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소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연방거래위원회의 재판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판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합의를 안 해줄 텐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조금 퀄컴에게 타격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제가 3가지 소식을 압축해서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심을 듬뿍 담아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엔드게임 개봉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4월 24일인데 스포일러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5분짜리가 벌써 유출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SNS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 5분짜리 스포일러 폭격탄을 여러분들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일러로부터 안전한 아리리 인스타그램이나 이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는 ARILEEDA입니다. 무려 11년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그런 영화 역사의 한 챕터를 장식할 그런 마지막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영화의 이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작진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 배우 중에서 이 스파이더맨을 연기한 톰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대본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배우가 굉장히 언론에 나와서 스포일러를 많이 한 그런 전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우에게는 아예 이 대본도 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감독인 루소 형제들은 이 트위터에 편지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 감독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피니티 시리즈의 아주 강렬하고 놀라운 엔딩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 선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난 3년간 쉼없이 일해왔다.
몇 주 내로 이 엔드게임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보게 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절대 스포일러를 하지 말아달라. 기억하라. 타노스님께서 당신의 침묵을 원하신다. 네, 타노스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침묵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꼭 타노스님의 명에 따라서 침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이게 아마 타노스 부하의 말투를 따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에 이어서 또 소니 관련 소식인데요. 소니의 플스5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 덕후분들이 정말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이 플스4, 플레이스테이션 4를 제작한 이 담당자가 미국의 언론 매체인 와이어드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이 플스5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말해줬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올해에는 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스5는 8K 그래픽과 3D 오디오, 초고속 SSD, 그리고 이 플스4 게임과의 호환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출시되지 않지만 이미 개발자들은 이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2020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스페이스X 관련 소식인데요. 얼마 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인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가 이 사상 최초로 상업 미션, 첫 번째 상업 미션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 위성을 이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 미션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 팰컨 헤비 로켓의 부스터 모듈을 3개 모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는 것에 있었는데요. 2개는 지상으로 회수를 했고 나머지 하나, 이 센터 코어는 바다에 띄운 드론쉽을 통해서 회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했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중 하나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상으로 착륙한 이 2개의 부스터들은 회수를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바다에 띄운 드론쉽, 이 드론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약간 조그만 활주로, 미니 활주로 같이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부스터가 착륙을 잘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결국 이 부스터를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TMI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로켓 부스터가 드론쉽, 드론 배죠. 이 드론 배에 착륙을 딱 하면은 얘를 딱 잡아주는 로봇이 있대요. 옥타그래버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드론쉽에 떨어진 이 부스터는 센터 부스터거든요. 이 센터 부스터는 지상에 착륙한 이 사이드 부스터들과 다르게 이 디자인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를 쥐어주려면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로봇 디자인을 완벽하게 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이번에 이 센터 부스터를 잃은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팰컨 헤비는 올 여름에 다시 또 플로리다에서 또 다른 미션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이번에 이 지상으로 회수한 2개의 이 부스터들이 재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드론쉽에서 딱 부스터를 잡아줄 옥타그래버가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운이 좋다면 이때는 정말 진정으로 이 3개 부스터 전부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TMI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스페이스X가 띄운 이 드론 배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제가 올려놨는데 네, 그거 보신 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실 텐데 네, 이 드론십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름이 Of course I still love you입니다. 그래서 이 펠컨 앱이 생중계 영상을 보시면 계속 이 사회자가 Of course I still love you, Of course I still love you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배 이름이더라고요. 배 이름을 물론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라고 지어놨던 거죠. 실제 배를 보면은 진짜 그 배 위에 그 배가 약간 미니 활주로 같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Of course I still love you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배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가 SF 소설에 나오는 배들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X는 드론십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Of course I still love you고요. 다른 하나는 Just read the instructions. 설명서나 읽어. 네, 이런 뜻의 또 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2개 다 그 어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배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곧 런칭할 아리리 멤버십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혹시 뉴스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혹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궁금하니까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는 요청 글도 언제든지 받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오늘 구독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네, 그분께 안녕이란 인사도 못했는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한 분만 떠나셔도 막 이렇게 약간 가슴에 구멍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막 약간 마음이 굉장히 허해지고 그리고 이분이 왜 떠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다른 채널이랑 얼마나 잘 지내시는지 두고 볼게요. 저의 허전한 마음 혹시 채워주실 분 계시면은 유튜브로 가셔서 아리오디오를 검색하시면 제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심하실 때, 시간 되실 때 가셔서 구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주말에도 성공하세요. 안녕.